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뭐 수업 중에 사실은 뭐 팩트로 여러분들 표현대로 팩트 폭행 많이 하는 편이죠. 이것저것 얘기 많이 하는 편인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시기쯤 됐을 때 학생들 많이 힘들 때 아닐까? 그죠? 현역되는 중간고사 눈앞에 두고 N수생들은 지금 뭐 많은 수업들이 현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내신 휴강 들어갔을 거고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분들도 내신 휴강 때문에 선생님들 강좌가 올라오는 게 조금 줄어들었을 거고 조금 뭐 흐트러지기 좋은 시절이고 하필이면 또 날씨는 너무 좋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대학생 친구들 뭐 놀러 다니고 나름대로 인생 즐기고 있는 거 보면 또 답답해 보이는 시절이고 이제 또 반수를 고민하는 친구들은 또 다른 의미로 아니 뭐 대학 들어왔지만 뭐 사이버 개강이다 뭐다 해가지고 뭐 수험생활 때와는 달라질 것 없는 현실을 보면 좀 답답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꾸 여러분들을 채찍질만 하는 걸로는 아닌 것 같다. 채찍질만 하는 거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좀 나름대로 힐링을 드릴 만한 얘기들을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이거 딴 거 아닙니다. 되게 큰 얘기는 아니고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좀 사소한 부분에서 행복을 찾으면서 수험생활을 하셔도 된다고요. 예전에 이제 어떤 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설문조사였어요. 교수님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일주일 중에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중에 가장 행복한 요일.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일주일 중에 가장 행복한 요일. 그리고 일주일 중에 가장 암울한 생각이 많이 드는 요일이 언제냐. 시간대도 정확하게 좀 어떤 시간대에 가장 암울한 마음이 많이 드냐.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그래, 일요일 저녁 때부터. 딱 들으면서 감이 오시는 분들이 있죠. 당연히 그렇겠구나라고. 근데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웃긴 일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금요일이 제일 행복하대. 근데 금요일은 뭐 하는 날이죠? 일하는 날이에요, 보통. 학생들 같으면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날이라고요. 반면에 일요일은 어떤가요? 쉬는 날이에요. 근데 일요일은 뭔가 불행함과 불안함이 엄습하고 금요일은 행복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행복이 미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내일부터 쉴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행복한 거죠. 반대로 일요일 날은 내일부터 일을 해야 된다는 어떤 중압감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고요. 물론 뭐 그렇게 미래를 바라보는 인간의 특성 때문에 우리 인류가 이만큼이라도 발전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만큼 아직은 멀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성장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좀 웃기지 않아요? 항상 그렇게 미래만 바라보고 산다는 거. 아니 계속 그렇게 이제 앞날만 보고 살면 결국 진짜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죠? 지금 여러분들 이제 수험생활 하면서 그 생각 하시잖아요. 지금 좀 버티면 대학 들어가면 조금 나아지겠지. 그럴까요? 대학 들어가면 취업 걱정하셔야 될 텐데. 그럼 취업을 해서 네가 좋아하는 직장을 얻게 되면, 네가 원했던 직장을 얻게 되면 좀 나아질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럼 그때부터 또 집 사야 되고 돈 벌어야 될 텐데. 그런 식으로 계속 미래에 뭔가를 두다 보면요. 남는 게 없어져요. 가끔 저한테 이제 DM으로 뭐 번아웃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미래에 뭔가를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거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미래에만 가치를 두는 인생은 좀 허무해요.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서도 얼마든지 즐거움 찾을 수 있지 않나? 좀 사소한 것들에서 오는 그 즐거움들을 놓치지 마세요. 사소한 것들에서 오는 즐거움을 놓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이런 겁니다. 제가요, 오늘 아니고 이제 며칠 전 출근을 하면서 지난주에 출근을 하면서 사실은 저는 이동할 때도 항상 일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업무량이 감당이 안 돼서 이동할 때 일을 해야 돼가지고 따로 이제 운전을 해주시는 분을 둡니다. 실장님을 따로 두고 이렇게 다니는데 지난주에는 저도 내신 휴강 들어갔고 실장님이 좀 쉬셔야 될 것 같아서 일주일 동안 휴가를 드리고 제가 운전으로 출퇴근을 했어요, 밤에. 하루 종일 이제 애들 보고 놀아주고 밤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저도 이제 육체적으로 막 되게 막
활기가 넘치진 않죠. 피곤하죠. 근데 그 상황에서 출근하면서 조금 신났어요. 딴 게 아니고 정말 오랜만에 내가 듣고 싶은 노래 들었거든. 근데 저는 보통 이제 운전하면 운전해서 다니고 가족들하고 같이 있을 때 이제 운전해서 다니곤 하는데 그럴 때 듣는 노래는 보통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예요. 여담이지만 저희 딸은 여수 밤바다를 좋아하고요. 저희 아들은 본능적으로와 그 블락비의 헐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자기들보다 나이가 더 많은 노래입니다. 어쨌든 그런 노래 좋아해서 맨날 그 노래만 주구장창 들어야 돼요. 애들은 또 들었던 거 또 듣는데 뭐 거리낌이 없잖아요. 저는 이제 물론 그 노래도 좋은 노래지만 이제 지겹죠. 근데 그러다가 지난주에 제가 운전을 하면서 오게 되니까 그리고 운전이라는 걸 하게 되니까 뭐 일 못하니까 제가 원하는 노래를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오랜만에 예전 에픽하이 앨범 쭉 노래를 들으면서 옛날 생각도 나고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런 게 이렇게 되게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내가 찾을 수 있는 행복 아닐까? 그죠?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이제 와이프랑 애기들 좀 일찍 자고 둘이서 누워서 아우 내일 일 가기 싫다? 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참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제 와이프랑 좀 그 생각을 했죠. 아, 이게 진짜로 행복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래에 대한 걱정을 그만두라는 얘기도 아니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그만두라는 얘기도 아닌데 그걸 향해 가는 여정 중간중간에 있는 그 사소한 행복들 놓치지 마시라고요. 좀 웃긴 얘기인데요. 또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저 오늘 아침에 라면 먹었어요. 애들 유치원 보내 아니 그게 그냥 라면이 너무 땡기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 브랜드 얘기해도 신라면 몇 개 끓여가지고 집에 게장이 있더라고요. 게장을 좀 넣어가지고 고춧가루 팍팍 뿌려가지고 아침에 사실 그렇게 라면 원래 잘 안 먹잖아요. 애들이 있는 집은 특히나. 근데 애들 유치원 보내고 난 다음에 그걸 끓이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저는 오늘을 살아갈 만한 많은 에너지를 얻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PD님 평소보다 좀 많이 지금 촬영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안 지치고 계속 찍고 있어요. 거기서 온 에너지 덕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수험생활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의 대학생활을 꿈꾸면서 힘을 얻는 것 좋습니다. 충분히 좋은데 현실에서 오는 행복감을 버리거나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 캐스트를 보고 난 다음에 집에 저녁 식탁 테이블에 올라오는 맛있는 음식 여기서도 얼마든지 행복감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버려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거 놓치지 마시라고요. 수험생활 즐거워도 됩니다. 수험생활 즐거워도 돼요. 자꾸 무슨 돛 닦는 사람처럼 자신을 채찍질하지 마세요. 무슨 수도승도 아니고 왜 자기를 채찍질해야지만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 아니에요? 어떻게든 몰아넣어야 열심히 할 수 있고 번아웃 무조건 와요. 순간순간적으로 올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앞으로 나갑시다. 수업 중간중간에 보는 봄하늘이 예뻐요. 그 안에 행복 얻으세요.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다고요. 무조건 막연하게 쉬라는 얘기 아닙니다. 수험생활에서 오는 작은 행복들도 얼마든지 가지고 가셔도 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N수생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얘기니까 듣기 싫으면 안 들으셔도 되고 고3 학생들은 끄셔도 됩니다. 저도 N수할 때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고 요새 N수생들한테 물론 저한테 이상하게 인생과 관련한 DM을 많이 보내시는데 제가 그렇게 인생 상담을 해주는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뭔가 얘기할 만한 사람이라 느끼나 봐요. 부모님한테 죄송하다는 얘기 참 많이 해요. 기특한 감정이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걸 아신다면 그래도 자식 잘 키웠다고 뿌듯해 하실 겁니다. 근데 저도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아이를 둔 부모이기도 하잖아요. 부모가 된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느끼는 죄책감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 아이가 첫째가 6살, 둘째가 4살이에요. 우리 한국 나이로요. 16년생, 18년생입니다. 귀엽죠? 엄청 귀여워요. 보고 있으면
정말 걔네들 보고 있으면 그 걔네들 보고 있는 것만으로 웃을 일이 되게 많아요. 와이프랑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쟤들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깔깔거리면서 웃을 일이 있을까라고. 제 생각이에요. 부모님께 효도는 고시기에 다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와이프랑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거든요. 이렇게까지 큰 웃음 주고 행복을 줬는데 나중에 크면서 얘들이 우리한테 근심과 스트레스를 주더라도 지금 우리가 얘들한테 받은 행복감 생각하면 충분히 그 정도는 견뎌줄 수 있을 정도가 아닐까?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특히나, 저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가 특히나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그 무한한 애정, 이것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서의 효를 되게 많이 강조하고 강요하는 사회가 돼버렸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 그러니까 우리 단위 윤희 같은 그 어린 시절에는 이 관계가 역전되어 있었다라고 저는 100% 확신하거든요.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더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뢰를 보내줘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 이미 많은 효도를 하셨어요. 효도에 대한 강박 갖지 마세요. 아니, 그렇다고 부모에게 막 폐륜을 저지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효도에 대한 강박 갖지 마시라고요. 그런 강박들이 자꾸 생기고 하니까 N수생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세상에 태어남으로써 이 부모님께 온 세상을 줬어요. 진짜로 온 세상을 이미 다 준 겁니다, 여러분들. 온 세상을 다 줬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너 하나만 죽이면 온 인류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도 그 제안 안 받아들이셨을 거예요.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미 행복감 다 얻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네가 죄를 저지르고 있다 재수하면서 부모님께 너무 많은 막 비용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드리고 있다 N수하면서 그러고 있다 라는 생각 버리세요. 그거 버리시고 조금 이기적으로 그래 이건 나의 미래를 위한 투자니까 내가 지금의 행복감 놓치지 말고 행복해야 될 요소들 충분히 찾아가면서 맛있는 식사가 나온 밥상에 도서관 혹은 학원 오가는 길에 핀 꽃 한 송이 행복해하면서 N수생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2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 지금의 행복을 유의하지 말자. 2번째, 부모님에 대한 효도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고요. 자기 자꾸 짓누르기만 해서 미래를 보고 부모님에 대한 효도 때문에 계속 얽매이기만 해가지고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지칠 수밖에 없죠. 인생의 모든 미래가 내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누군가에게 좋은 결과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뭘 그렇게 압박갖고 사십니까? 어쩌다 보니까 무슨 2주 연속으로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힐링과 관련한 얘기를 하는 힐링 전문 강사가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 정말로 이 시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한번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론칭했던 첫 해에 드렸던 말씀인데 지금 또 한번 이런 말씀 드리게 되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행복 유의하지 마시고요. N수생 여러분, 부모님들에 대한 효도에 너무 강박 갖지 마시고 매일매일 바로 옆에 있는 사소한 것들의 행복을 찾아가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이런 캐스트를 찍을 날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아시겠죠? 지금 행복을 위해하지 마시라고요. 정말로 제가 진심을 담아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네, 다음번에 좀 학습에 도움이 되는 캐스트가 있을 때 또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월 중순을 지나가고 있는 날짜입니다. 지치지 맙시다. 그리고 그렇게 안 지치시려면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자신의 채찍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행복한 것이었으면 합니다. 지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현재 행복을 유예하지 말고 계속 행복을 느껴가면서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